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미 간 백신 스와프에 대해 비공개 외교적 대화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백신 관련 협의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총액과 평균치가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시가 배당률과 높은 배당 성향 유지 등 배당 투자 기반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의 불안을 느낀 글로벌 IT 기업들이 재고 비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이 막힌 비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패닉 바잉 대열에 뛰어들고 있어 비메모리 분야에서 비롯된 수급난이 메모리 분야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웹 만화 플랫폼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합니다. 지난달 처음 판매했던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상승 방향이 좀 뚜렷하게 나오나 싶었더니 오늘은 양시장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4% 그리고 코스닥은 1.10% 하락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시장에서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도 수급이 조금 불안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천억 원,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증권가에서는요, 코인으로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오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오늘로써 잠깐 그쳐갔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될 것인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폭이 깊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어제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지수가 점점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다시피 전일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갈수록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가까이 각각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2% 미만에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고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일부 개별주들의 낙폭 과대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수를 어느 정도 떠받치겠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다시 한번 전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수급 또한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몇몇 종목들을 보면 일부 개별 종목성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팜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경우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건설 업종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오늘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수가 전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밀리다 보니까 불안감을 갖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폼을 보게 된다라면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럴 때 대형주 위주의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건설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쪽들도 보면 1%도 안 밀리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수 대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지수가 반등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좀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강하게 타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부족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유심히 오늘 같은 경우는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강하게 버티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지수보다 더 낙폭을 키워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체 매매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밀리기보다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매수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수는 3,300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팁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교체 매매를 생각해 보거나 오늘 버티는 종목에서 추가 매수 더 생각해 보자 이런 기회로 삼자라고 정리해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임건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양시장 모두 수급 주체들 좀 매도세를 좀 쏟아내는 가운데 오늘 특히나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에서의 대거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금호석유, GS건설, 포스코 등으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이트론, SGC, 이테크건설, 현대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 경동나비엔, 현대제철로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EM텍, SFA 반도체, 서진시스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하락폭이 깊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코로나 확산 우려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오늘 조정을 막고 있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확산 우려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좀 700명을 넘어서는 등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뿐 아니라 옆나라 일본 그리고 해외 주요국들 역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은 다시금 시장에 좀 우려감을 유입시키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니케이 2% 넘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주 요인 역시도 이 코로나 우려 확산에 대한 상황, 그리고 거기에 올림픽 무산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물을 좀 출혈시키고 있는 점 등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측면에서도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1월이 가장 정점이었는데 최근 글로벌 확진자 수가 1월 초 수준까지 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 코로나 관련 우려감을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우려감이 좀 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큰 폭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현물과 선물 매도 규모가 장 초반에 좀 이례적으로 크게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자연스레 이 골판지 제조, 제지 테마 등의 상승세에도 이런 코로나 제19 재확산 우려감과 더불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우려감과 더불어서 이 펄프 가격 급등에 따른 판가 인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무림 PMP, 신풍재지, 한솔재지, 대형 포장 등의 상승 등이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오늘 확실하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기를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에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 넘는 약세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1.57% 하락한 3,17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0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1.07% 하락한 1,02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1포인트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입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조 1,59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1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올라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77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103억 원, 외국인이 1,32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제지주, 페인트주, 창업투자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IT 대표주, 자동차주가 있습니다. 먼저 제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펄프 가격의 가파른 반등세 보이면서 제지 관련 종목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선 가파른 상승세 보이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눌림목 받고 있습니다. 자, 무림 PMP 현재 6.65% 상승한 5,4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14%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모양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솔제지가 오늘 수급이 좋습니다. 2.52% 상승한 16,2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신풍제지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인트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름페인트 오늘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9.26% 상승한 1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노루페인트가 칼라 강판용 관련 제품 59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 보이고요. 또 이에 더해서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언급된 이후에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노루홀딩스 1%의 강세, KCC까지 3.67% 상승한 2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업투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투사 주가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도 오늘 상승세 나타냅니다. 특히 두나무가 지난 1분기 매출 5,900억 원, 영업이익이 5,44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지난 3월 매출은 3,0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현재 3.59% 상승한 11,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재 5%의 강세, 대성창투까지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보겠습니다. 자, 오늘 IT 대표주들 하락세 나타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의 시장 하락세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디램 가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거라는 전문 조사 기관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세 기대해 봤는데 시장 빠지면서 함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 보입니다. 현재는 1.43% 하락한 8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3.25% 하락한 1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역시 기관의 매도세가 더 큽니다. 물량은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2% 약세, LG전자까지 3%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가 현대로템 철도 부문을 지멘스에 매각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로템의 주가는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공시통에서 매각하지 않는다는 이슈 있었고요. 현대차 1.75% 하락한 2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2% 약세, 현대모비스 2%, 만도 2%, 현대위아까지 1%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는 엮이면 상한가는 기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히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최대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0% 상승한 8,97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많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잘 가던 우리 증시가 다시 하락 전환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이럴 때서 또 시장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이르지 않을까? 그러고서 팬데믹 때문에 내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환경 요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국채 발행이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 요인으로 인식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약간 유동성의 흐름의 변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또 유동성에 대해서 압박을 주면서 시장이 테스트를 한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행 일정 보시면은 오늘 밤에 20년물, 제가 항상 이 20년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부터 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게 240억 불이 있고 그리고 내일 5년물 팁스가 180억 불, 그리고 26일 다음 주로 넘어가죠. 다음 주 넘어가면은 2년물이 600억 불, 좀 많죠. 그리고 5년물도 610억 불, 그리고 그 다음 날 2년물 FRN이 280억 불, 7년물이 620억 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 27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다 합해보면 2,530억 불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물, 30년물이 발행되던 시기, 지지난주죠. 12일부터 13일, 이때 발행 규모가 1,200억 불이었거든요. 이틀 동안에. 그거에 비하면 좀 많죠. 그리고 2분기 총 발행 물량이 1조 1,170억 달러인데 그중에 22%가 오늘 밤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발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 후반에 좀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크긴 큰데 증액 물량은 월별로 따져봤을 때 이 4월 말이 1,300억 달러 그리고 5월 말에 좀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390억 달러 6월 말 같은 경우는 이번 달보다 좀 많이 늘어나서 1,705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2분기 중에서는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가장 좀 두 번째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 발행 일정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시장 반전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 안 좋은 방향으로 만약 이게 진행이 되면은 기회를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20년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을 보시고 오늘 밤이 안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약간 좀 안 좋은 흐름이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국채 발행 때 안 좋았었던 흐름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강조됐었던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는데 다만 좀 돌다리도 짚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해외 시장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4월 내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약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기로 점검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 전환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하지만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유동성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었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채권 발행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기보다는 채권이 워낙에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불안한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일정상의 완급 조절 정도로 보자는 것이고 이전 발행 때보다 올해에 발행된 그 시기하고는 좀 흐름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10년물 국채 선물 흐름을 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한번 업데이트된 자료를 또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이 다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푸른색으로 표시한 과거 발행 시기, 그러니까 올해 초 2월달, 3월달 이때는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조정세를 보이면서 나타났었던 흐름이고 제가 이번 달은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월 달은 발행 때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같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부담감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채가 발행된다는 그 일정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 흐름의 단기 압박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흐름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저 푸른색 조정 기간 동안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예전 발행 시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것이 달러 강세, 국채 강세 이렇게 흘러져 왔었다라는 점. 그러면은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정상으로 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또 보는 그 일정이 뭐냐면은 통화 정책이 일정이 오늘 밤부터 바로 겹쳐버립니다. 오늘 밤에 ECB 통화정책 회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채권 많이 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BOJ 정책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27, 8일이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5월 3일이 미국 재무부 분기 경제정책 보고서가 나오는 그 날이고 또 그 다다음 날 5월 5일이 미국 3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 공개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놓고 봤을 때 통화 정책 당국들이 계속 회의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급락이 나타날 확률이 별로 크지가 않고 채권 발행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2쪽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반작용으로 유로 강세, 지금 유로 약세, 달러 강세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만약에 이 테이퍼링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또 반대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보다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22회의를 FOMC 회의 이전에 좀 주목해야 되는 그 하나의 힌트를 주는 그 재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관점인데 22쪽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그것을 보면서 다음 주까지에 나타나는 국채 발행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약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년물 국채 발행하고 22회의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밤도 좀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5월 3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채 발행 일정을 확정 공개하는 날인데 이 5월 3일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5월 3일이 마치 우리가 이제 무슨 매를 맞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날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가속을 붙이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방향의 아래쪽이라기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위쪽으로 가속을 붙인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는 흐름에 가속을 붙이는 재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근거 자료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공매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뭐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뭐 그것은 공매도를 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밑밥을 까는 그런 정도의 얘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하고 국내 금융기관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이것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선물 거래하고 연계가 돼서 베이시스 강도를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에서 어떤 식으로 부가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와 더불어서 이 차익 거래가 작용이 돼야지만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주식 공매도만 한다고 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 쪽에서는 보면은 롱숏 전략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주가 차별화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동반 상승이 되거나 무슨 개별 재료의 주식 흐름 이런 흐름이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하고 막연히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롱숏 전략을 했을 때 공매도가 금지됐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좀 힘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를 만약에 공매도에 있어서 롱숏 전략에 있어서 공매도 대상으로 숏 전략으로 접근했었다라고 본다면 그건 상당히 좀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롱숏 전략이 그대로 예전같이 그대로 투입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예전같이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흐름을 만드는 그 가속을 붙이는 역할 쪽에서 실질적인 수치를 한번 점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물 가격하고 베이시스 추이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작년 한 10월부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개인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급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의 선물 가격하고 베이시스 추이를 뽑아봤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베이시스 추이는 아래쪽 빨간색 선으로 좀 그려져 있는데 베이시스 추이 제가 푸른 박스권으로 작년 걸 표시한 거는 저게 배당락을 감안한 가격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인데 푸른색 선 위 정도까지로 이렇게 좀 위로 당겨서 보시면 맞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붉은색 박스권은 배당락이 이제 다 반영이 된 이후에 정상 베이시스인데 그게 베이시스가 계속 악화된 상태로 벌써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런 이유가 베이시스가 외국인 선물 매도 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하면서 선물 매도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약화되어 있는 그 상황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공매도의 악영향은 지난 금지한 기간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악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그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으로 주는 영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선물 시세하고 프로그램 차익 거래 추이를 만든 표를 다시 하나 또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선이 이제 주가고 붉은색 선이 차익 거래 추이거든요.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금지 기간 쪽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안 좋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까만 박스권 이전에는 붉은색 선이 위로도 생기고 아래로도 생기고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공매도 딱 막아버린 다음에 계속 베이시스가 악화된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오로지 계속 매도만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따금씩 위로 선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 베이시스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 누적된 금액이 지금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은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기에도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난 3월 12일 동시 만기일 이후에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는가 이걸 본다면은 누적으로 8,790억이나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 정도가 차익거래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조 원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반전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저 차익거래 매도가 나온 것이 일시적으로 베이시스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매수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외국인 쪽에서 과연 저 선물 매도 기존의 포지션을 풀 것인가? 그래서 풀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자극을 시키면은 공매도보다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의 가속도까지도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쌓여 있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그런 긍정적인 역할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특별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물 매도가 안 나오고 선물 매수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요인을 굳이 따져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롱숏 전략으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시고, 만약에 악재성 재료가 발생이 돼서요. 5월 3일 제가 말씀드린 아까 해외발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잘못돼서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시스를 눌러버리면은 저런 쌓여있는 매도가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같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속의 문제라는 것은 그 재료에 따라서 선물 베이시스가 작동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강하게 돌아설 수가 있고, 만약에 약해진다면 기존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더 무겁게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월 3일의 여건을 지금 우리가 예측하면서 무슨 예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해외 요인들을 일정을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월 3일은 긍정적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겁내서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환경 요인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쪽으로의 상승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5월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공매도 5월 3일이 걱정거리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일정은 시작이 됩니다. 통화정책회의도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5월 3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공매도만으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한 해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반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 공매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이후에 방향성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막연하게 너무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오늘 누적 수익률 다시 한번 좀 갱신이 됐습니다. 448.5% 기록을 하고 있고요. 러셀부터 보시면 12.7% 수익 달성했고요. 로보스타 26.4%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 짧게 잡으면서 터치하고 나왔었고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고 포트 제외되면서 0.9%로 오스템은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빠른 시일 안에 17.7% 수익 내줬었고요. SNK도 15.2%의 좋은 수익률 기록을
기록을 해줬었죠. 역시나 짧게 손절가 털치하고 나온 종목들 있습니다. 아까 한국내화도 보셨고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에이텍은 빨리 나왔었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줬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주고 이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큰 수익 가져가셨을 것 같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성사료 보시면요. 16.6%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IHQ가 12.5%로 수익 내주고 포트 제외되면서 이 정도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손절됐지만 그 이후에 급등 나왔었고요. 보성파워텍이 12.7%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토비스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M게임이 10.1% 수익 내줬고요. 보령제약이 12.9%, 그리고 오늘 대성파인텍이 12.4% 목표가 달성하고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대성파인텍 빠지면서 총 4종목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SM라이프 디자인, 유니온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대성파인텍이 목표가 달성을 했죠. SM라이프 디자인도 이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살펴봤고요. 대성파인텍이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수익을 내주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씩 리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지글지글하게 음봉이 오랜만에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올라올 때마다 방송에서 뭐 아침 방송이든 오후 방송이든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현금 보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3,200포인트를 박스권 상단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하단 요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요 구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가 최근 한 4, 5일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전고점 부분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는 저항이라는 것, 저항이 오게 되면 충분히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저께 이제 요 전저점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어저께가 최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달성을 하고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 흐름 봤었을 때 미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버텨주길래 이제 디커플링 되는 뭐 그런 흐름이다라는 얘기들도 막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 따라갑니다. 그죠?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울선을 살짝 이탈시키고 나서 다음날 바로 회복을 시킨다면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을 갖다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으면 이격이 너무 벌어지기 전에 일찍 좀 줬다가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전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유심히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3,150포인트라는 이 저항 구간을 계속 저항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이 3,500포인트 구간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3,500, 뭐 3,000 조금 더 이탈해서 뭐 한 3,140포인트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3,150이나 뭐 3,140이나 뭐 거기죠. 어찌됐든 뭐 한 요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요게 내일쯤 되면 아마 21선이 요 가격대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21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괜찮은 거고 그러지 못하고 뭐 반등 한번 줬다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3,100포인트 밴드 때 요 구간에 갭이 떠 있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뭐 또 갭을 매우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이제 뭐 단기적인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하락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종목들도 뭐 증시 때문에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기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위치에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앞에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던 그 저점까지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이 상승 흐름을 이어오는 이 추세 흐름은 아직 유지 중이다,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방송에서 오늘은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오늘은 매수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브레인도 오늘 좀 단봉으로 살짝 밀림이 나오는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게 되면 좀 안 좋아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8,800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 흐름으로 좀 가다가 어저께 이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고 아래꼬리를 달고 쫙 올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트릭을 주고 이제 물량을 뺏은 이후에 올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이렇게 올려버려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저께 저점, 이 저점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어제 저점이 8,780원입니다. 요 구간 이탈되게 되면 그냥 약 손절, 뭐 한 1% 정도 손절되실 텐데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매수하고 시간도 조금 오래 끌고 온 부분도 있는데 또 한 수익 났던 거 한 8% 수익 났던 거 생각하면 본전에 이거 어떻게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뭐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 관련주로 제가 좀 길게 보시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포트에서 계속 유지를 시킬 텐데 시장이 이제 우려했던 대로 또 고점권에서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일 바로 5일선 회복해주는 양봉으로 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면 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반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손절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이 꺾였을 때 어떤 마지노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 안 나는 선에서 정리가 되면 또 시장이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하락장 중에서도 상승하는 그런 테마들, 종목들이 나온다 하면 또 도놀이 포트에 편입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이거 팔거나 내가 수익 났던 거 이거 수익도 못 보고 본전에는 어떻게 팔아 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아직은 관망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시세를 굉장히 크게 내줬습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 추세대 이 상단 부근이기도 하지만 주봉을 보면 앞에 이제 이 고점권 영역대에 이렇게 이제 저항이 작용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저항 맞고 좀 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지금 좀 꺾일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그동안 상승한 종목들 시세를 갑자기 이유 없이 팍팍팍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윗골이 달리면서 쫙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기 전에 이제 세력들이 저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SM 라이프 디자인이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졌는데요.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터지는 거래량이 절대 뭐 적은 거래량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조정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은 지금 수익권 한 11%, 12%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놓고 보세요. 만약 시장이 그냥 괜찮은 흐름이었다면 이런 말씀은 안 드렸겠지만 수익권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우리가 또 본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또 수익 하나도 없이 이제 본전에서 털게 됐을 때는 상당한 상실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 흐름 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그대로 부여하고요. 상승 추세를 유지를 못 해준다 하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오늘 시세 강하게 내줬기 때문에 내일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게 일단 뭐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일 만약 반등이 안 나오고 개파락으로 시장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부는 좀 해두고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나중에 조정 나왔을 때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갖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기증이 플러스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6월부터 이제 서비스 국내에서 시작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뭐 거래량 위에서 좀 많이 터지고 조정이 나오게 된 경우에는 이 고점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불나방처럼 들어온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 생각에 음봉으로 이렇게 눌려버리는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마 고점권에 매수한 개인들은 털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움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절반 수익 챙기시고 절반은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뭐 내일 만약에 눌림이다 생각되면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저점에서 다시 어제 매도하셨던 거 절반 다시 담으세요라는 얘기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인데요. 오늘 유니온이 좀 시세가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사실 포트에 편입을 한 부분인데, 예상대로 일단 뭐 올라는 갔어요, 아침에. 장이 좀 안 좋으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꺾이니까 종목이 따라서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가 한 가지가 좀, 유니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시진핑이 이제 바이든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관련된 그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불참한다. 만약 미국에게 이제 삐껴가지고 저는 불참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불참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뭐 좀 급등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참석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좀 이제 사이가 괜찮아지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 흐름상은. 그런데 뭐 만나서 뭐 물론 시진핑이 바이든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서로 주먹다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앞서 알래스카에서 이번 그 기후 변화 때 만나기 위한 뭐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이든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뭐 시진핑이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니온이 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부분 아직은 이탈을 안 했죠. 그래서 요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일단 손절가는 8,9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 이 추세선 이탈하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잡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하고요. 요거 지켜준다면 일단은 추세 상승 중이니까 보유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에서 제외된 대성 파인텍인데 오늘 뭐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요. 솔직히 뭐 때문에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관련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조정이 나올 때는 테마주들 중에서도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절대 뭐 어떤 그 모멘텀이 깨질 염려가 없는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그 대선 관련주들 좀 많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프리엠스라든지 이재명 관련주들도 오늘 좀 반등 흐름이 괜찮게 나와줬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세균 관련주도 오늘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관점에서 김두관 관련주 오늘 그냥 고점대 저항을 뚫어내면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거래량이 뭐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으로 뭐 크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생각은 들지만 여기 여러분도 오늘 수익권에서 다 정리를 하셨기를 바라면서 돈을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 AS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전략 좀 방송 놓쳤거나 자세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위원님들과 또 소통하시는 창구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2부에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